탄소를 발생함으로써 공기 중에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가 지금 원전을 빠르게 가동하고 원전을 더 짓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CEG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는 예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산업에서 과연 CEG만 잘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산업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신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는 2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국이 전력 소비량이 그래도 매년 2%씩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이 신규로 건설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없는데 이것이 에너지 공급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있어요. 2021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것 때문에 안전성 이슈가 불거졌었고요. 두 번째는 낮은 경제성 때문입니다. 원전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건설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성 이슈 때문에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수익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죠. 훨씬 더 싼 값에 가스를 퍼내고 그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 고려하면 원전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23년 이후에 원전이 부활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기후위기, 이제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도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또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원은 꾸준하게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원전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갔었고 탄소, 탈화석연료,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확하고 또 안정적인 공급원이 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23년 이후에는 원전이 부활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의 전력 시장이라는 게 좀 독특해요. 미국 전력 시장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규제, 두 번째는 경쟁 시장입니다. 규제 시장은 뭐냐면 발전, 전력을 만들어서 송전, 배전, 판매가 수직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회사에서 합니다. 근데 경쟁 전력 시장은 이 발전, 송전, 배전, 소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 끊어져 있는 거죠. 수직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싸겠죠. 내부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주 당국에서 요금을 규제를 합니다. 이런 회사가 가격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독과점 형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경쟁 전력 시장에 있는 곳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자유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업사이드. 원전만 보게 되면 원전을 소유한 전력회사, 여기 규제 시장에 속한 것인데 수익 구조의 안정성 담보, 즉 하방을 막아줍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진 않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해주지만 수익 수준을 맥시멈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업사이드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이 원전을 소유한 규제 전력 시장에 속한 회사들이고 독립적 원전 회사, 이 IPP는 경쟁 전력 시장에 속해 있고 에너지 가격이 장기 상승 유리합니다. 하나하나만 할 수 있긴 하지만 자유 경쟁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경쟁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IPP가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규제 전력 시장에는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엑셀론 같은 회사가 있고 IPP에는 CEG, 비스트라, NRG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비스트라 여기에서 텍사스 댈러스에 있고 여기는 천연가스 중심입니다. 원전은 2위 정도고 24년 3월에는 원전 관련 에너지 여보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원전에서는 CEG가 1등 이 회사입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 규제 회사와 독립 회사의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 상위 3개에 위치한 곳이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NRG 말씀드린 독립 회사들이고요. 비스트라는 지난 1년 동안 4배가 넘게 올랐죠. 컨스텔레이션이 2배 넘게 올랐고 NRG도 2배 올랐습니다. 사실 이곳들에 비해서 듀크, 도미니언 같은 규제 업체들은 거의 못 올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독립업체들은 그 수혜를 보는 반면 규제 업체들은 지금 그것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엑셀론에서 CEG가 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CEG는 전력 변천, EXCG, 엑셀론은 전력 손출 및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 두 회사의 명운을 갈랐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구조,
그리고 현재 상황은 알겠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한번 보면요. 지금 원전 지원 정책이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바이든 정부 때 IRA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들렸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원전은 사실 찬밥이었습니다. 그냥 최소 한도의 지원책만 있었고 이때는 더 중요했던 게 태양광이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더욱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업사이드 포인트이고요. 또 미국 전력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 상승률보다 이제 전력 수요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미국 전력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은 CEG 같은 IPP에게는 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도 데이터 센터.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많이 지어져야 되고 AI 반도체 때문에 더 높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CEG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업사이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CEG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2배 반이 넘게 올랐고 이유는 미국 전력 수요 급증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기후변화 또 원전 부활이 있고요. 실적은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포인트만 하나 생각해보면 주가가 중간에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캘파인 인수에 5천만 주의 CEG 주식을 지불했어요. 현금도 한 5조 원 정도 주고 주식을 준 것이 있는데요. 이 현재 주가 기준 이게 15빌리언 이상이 됩니다. 원화로 따지면 23조 원 정도. 근데 이게 현재 CEG가 한 3억 주 정도가 발행되어 있고 그 중에서 5천만 주를 준 거기 때문에 현재 발행 주식수의 17% 수준이고 만약에 캘파인 측에서 이 CEG 주식을 처분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